위험한 풍파가 시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나 어찌 지체하나 고생 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09절 말씀, 109절 말씀 한 절. 시편 119편 109절 한 절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한 번 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다.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다. 이 말은 사실은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다. 그럼 살아있다는 것이 위경에 있다. 이거는 죽을 수 있는 환경이 많았다. 항상 위경에 있다. 죽을 수 있는 환경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 이 표현이 될 수 있다 봅니다. 그런데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한다. 정신없죠. 참 생명이 위경에 있을 정도 되면요 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하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위경이 항상 있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있고 저번에 저런 일이 있고 이 쌓이면은 사람이 말이죠. 사실은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산다는 것 자체가요. 항상 위경에 있으면은 위험 요소에 있으면요. 사람이 거기에 그만 곤두신경 써가지고 일을 못하는 거죠. 당황스러우니까 또 그런 일이 있을까 또 그런 일이 있을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바로 세운다네. 바로.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다. 정신없이 보낸 중에 하나님의 법, 주의 법, 주의 말씀 이걸 붙잡고 내가 굳건히 서는 거예요. 한 텀을 넘기는 거예요. 또 만난다. 또 새로운 어떤 힘을 가지고 한 텀을 넘길 수 있다. 한 텀을 넘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만나는 위경, 두 번 만나는 생명의 위경 이런 처지가요 계속 반복되더라도 주의 법은 계속해서 내가 지켜가서 그걸 붙잡음으로 사실은 위경에 있는 이 생명에 대한 위험 이것을요 견뎌나가는 거예요. 견뎌나간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비교해보면요 내가 안 죽으려고만 안간힘을 쓰지 실제로 누구든지 죽을 환경이 되면 다 죽게 되는데 죽을 수 있는 환경에서 하는 행동은 구구각각 다르죠. 준비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붙잡는 게 없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적에 내가 딱 일정하게 붙드는 주의 법이 있다 그런다면요 그거 사실은 그 사람의 행동이 어찌 보면 좀 태연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나타내는 행동이 뭔지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려움이 당한데도 불구하고 태연하다 할 수 있는 거죠. 또 태연한 것도 태연한치 않은 것도 있지만은 태연한 것 자체가 다른 사람 볼 때는 정말 참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야 어려운 일이 당할 적에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바르게 인도하는 그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려운다 이런 것이 생명하고 관계되는 이런 일보다도
사소한 어떤 여러 가지 사고 사건, 여러 가지 어떤 뭐 질서가 갑자기 막 지금까지 기존의 질서하고 전혀 다른 환경으로 막 들어갔을 적에 사람들이 대처하는 행동을 보면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거지. 얼마든지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오늘은 우리가 교회 노동시장 개입에 교회 노동시장 개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우리가 한 것은 주제는 그랬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로 들어가서 개인이 어떻게 참여하느냐, 참여창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에 첫 번째는 창이죠, 창. 개인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여러 가지 내용을 소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소개를 했죠. 앞으로 이런 걸 할 거다. 어떤 요소가 있느냐 하고 소개를 하고, 두 번째는, 삶의 질을, 이 창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 혹은 또 개선, 이런 목표를 두고 들어간다 했습니다. 목표를 두고 들어간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이 삶의 질에 들어가기 전에, 요 구체적인 내용을 하기 전에 이제 요런 삶의 질이 개선되어지는 걸 요구할 거라고. 요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요구할 텐데, 구체적인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 구체적인 요구를 하기 전에 현재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개인이 구체적인 요구가 되기 전에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좀 다른 주제에서 조금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중에 여기도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삶의 질의 구체적인, 내가 어떤 일은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요구한단 말이에요. 교회 노동시장 개입을 하는 사람들이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1항, 2항, 3항 이렇게 해서 요구할 텐데, 그런 요구를 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 기본적인 자세, 그런 상황,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기 전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런 걸 요구할 때 어떻게 내가 반응할 거냐, 요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일종의 기초죠, 기초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초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요 기초를 이야기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풍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풍성한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그 위치에 있어서 양면성을 가지지 마라. 가면 쓰지 말라는 가면. 이거 뭐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이라, 기본적인 내용에, 기초적인 것에. 그 다음 세 번째는 노동시장의 환경이 이렇다. 노동시장의 환경에 대한 이해죠. 그 환경 이해죠, 환경 이해. 이런 내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환경 이해 중에서, 지금 이 환경 이해 중에서 다른 데로도 1번이죠, 1번. 환경 이해. 이런 노동시장 환경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한 4가지 조건을 4가지로 쭉 설명을 했습니다. 뭐로 이야기했냐면은, 법이 있다, 교육이 있다,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다, 그 다음에 미래형을 제시하는 여러 가지 관측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환경이, 이런 환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초적으로 가져야 될 요소가 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환경 이해에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이제 4번째 중에 첫 번째죠. 4번째 중에 첫 번째로 법이라,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 그래서 지난번에 이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지난 시간에, 법에는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법의 구조상, 법이라고 하는 구조는 어떤 단체 같으면 규약, 뭐, 요렇게 해치 같은, 요런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요소에는
늘 이 구조에는 법이라고 하는 이런 틀, 요거는 우리가 성문법이라 성문법. 성문으로 되어 있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윤리가 있다, 윤리. 표시 안 된, 요거는 관습법으로 보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이 법이라는 것은, 법이라고 나타내는 것은 그게 참여하는 자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반응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조세라 그래, 조세. 조세라 그랬어요. 회비도 마찬가지예요. 회비도 딱 관계되는 이 법이라는 틀 안에서 이걸 이해해야 된다. 이 세금 관계를 철저히 우리는 부여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 부여되기 전에는 철저하게 그것이 왜 그런 것이 나타내냐 하더라도 일단 부여가 되면은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 거부하거나 그걸 내가 없는 듯이 해야 되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납부해야 될 분명한 의무가 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걸 이제 법을 조금 더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요거는 일종의 구조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는 건데, 법과 더불어서 이 유효성이라는 게 있어요, 유효성. 법의 유효성이라는 게 있어요. 법의 유효성, 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있으면 유효한 게 아니냐. 어느 단체든지 뭐 집행부가 있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감리하는 여러 사람이 있고 하면 해결이 안 되느냐 하지만은요, 좀 법의 약점이죠. 법의 약점. 법이라고 하는 그 단체 안에 속에서 있는 노동시장이라는 그 요소 구성에서도 뭐 참 법이라고 하는 요소가 많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관계되는 법을 우리가 다 통해서 모든 걸 다 엎어서라도 법의 유효성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법의 유효성. 왜 고려하냐면 이 법의 유효성은 결국은 법이 어디까지 영향을 받고 이게 이 관계가 되느냐, 이 관계가 되느냐. 그러면요, 철저하게 법은 내 존재하고 관계돼요, 결국은. 회원 개인이 존재할 때만 이게 법의 유효성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국민으로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적용되는 것이 국가법이로, 안 그러면 단체법이라고 하면 그 단체에 내가 회원으로서 활동을 할 때만 내가 그 단체하고 관계된 존재만 될 때 내가 그 법에 적용받는 건요,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유효성이라고 할 때는요, 반드시 이게 존재성하고 존재와 관계된다, 이게 존재. 근데 이걸 잘 생각을 안 하거든. 보통 사람들이 잘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노동시장의 개입이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는 사실은 이 내용에 훈련이 많이 된 사람들이거든. 대부분이. 왜 이 훈련이 되어 있냐면요, 노동시장, 우리가 나중에 요구하는 구체적인 것도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든. 내가 존재함으로 법이라고 하는 이 어떤 연결되는, 요소가 있단 말이야. 아까 요 본문에도 우리가 요거하고 관계된 내용이 그래서 읽었는지는 모르는데, 뭐 늘 순서를 읽는 내용인데, 지금 이게 왔습니다만은,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이런 거죠. 생명이 위경에, 그 생명이란 이 위치가, 생명이라는 것이 내 속에 있다, 이것이 인정이 될 때에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의 유효성이라는 걸 두고 있으면서 사실 그 국가면 국가, 단위사회 속에서 국가면 국가, 안 그러면 단체에서 내 존재라는 것에서 이제는 법을 집행하는 요 속에서는 당연히 그러면 나의 권리가 또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내 권리가, 법이라는 것은 조세라는 것을 내므로 해서 그것은 당연히 내가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같이 고려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단 말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노동시장의 개입이라, 교회 노동시장의 개입이라 하는 부분에서는 노동시장 개입이 아닌 일반 사람들도 다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국가, 법과 개인의 관계성에 대해서 좀 이런 포괄적인 이런 요소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이게 교육이 돼 있겠거니 하고 넘어가면서 그렇지, 이걸 아무도 이걸요, 몰라요. 공부를 안 시켜요. 교육을 안 시켜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교회 노동시장 개입에서는 이 부분을 일단은 노출시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어떤 자세를 가질 거냐. 국가의 법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세금을 내고 있는데, 세금을 내는 것만 가지고 내가 내 권리를 나타낼 수 있는 요소가 되느냐? 세금 내는 거 갖고 다 되느냐? 세금을 안 내면서도 내 권리다 할 수 있는 요소는 없느냐 이거예요. 세금 내는 거 외에는 내 권리로서 행사할 수 있는, 내 존재와 더불어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없느냐. 그래서 법이 유효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법의 유효성에서 내가 존재라고 하는 이 요소에 분명히 내한테 적용이 되어지는데, 내 존재와 관계돼서 법하고 관계되어지는 개인의 권리를 나타낼 요소가 없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다루기 쉽지 않는 주제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만한 어떤 소재가 없는 거예요. 즉 배경이 없다고요. 배경이. 왜 배경이 없다 소리 하냐 하는 건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례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로 지금 제가 대충 정리해 놔봤어요. 자, 국가가 법을 가지고 나에게 국가의 법을 나타내는, 국가 권리를 나타내는 건지 내 권리에 대한 문제인지 요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제 연결해 보는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니까, 사형 집행을 국가에서 내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 생명인데 내 존재가 있어야 국가가 이제는 존재되어지는데, 국가가 나의 생명을 사형 집행이다, 이게 법이잖아. 법을 가지고 나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이게 국가법이냐, 안 그러면 내 권리냐. 내가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도, 세금 다 내면서도 국가의 어떤 법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될 어떤 입장이냐. 분명히 이거는요, 생각을 해봐야 될, 평소에 생각을 해봐야 될 요소예요. 법을 집행을 하면서도 법의 안에서 분명히 내가 할 것 다 해요. 의무를 다 지고 있어요. 그런데 범법자라는 그 이름으로 나에게 사형 집행을 선고할 때 내가 사형을 순순히 받아야 되느냐. 지금 우리 교회 계통에서는, 대한민국의 교회 계통에서는 사형 제도를 폐지해라 하고 그걸 지금 국회 어떤 법으로 지금 입법을 시키려고,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라 하고 교회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국가가 법으로서 사형집행 제도를 실시하니까 사형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집행 제도를 없애버리면 어느 개인에게도, 적어도 대한민국 안에서는 사형집행 그 법이 없으면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있으니까, 있는 나라 입장에서 보는 거죠. 있을 때 세금 다 내고 내가 참여할 거 다 하고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범법자라는 법에 의해서 내가 사형집행을 당한다. 그럴 때 내가 그 사형집행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내한테 있느냐? 내가 사형집행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나는 권리냐? 그냥 내가 의무냐? 뭐냐, 이 법 앞에서. 이게 굉장히 개인으로 하여금 고민하면요, 답이 없어요, 그거. 그래서 내가 뒤에 배경이 없으니까 이 말을 못한, 이 말을 해서 근거가 없으니까 이게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치지 못하는 내용.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제 주제 하나, 이제 7개 중에서 하나, 이게 범죄했을 적에 사형집행을 언도받는 이것이 나의 권리냐, 국가의 권리냐. 안 그러면 나의 의무냐, 국가의 의무냐. 어느 부분에 내가 방향을 두고, 개인이 결국 중요한 거예요. 개인이 거기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지. 할 일 다 했는데 내가 사형집행한다. 이것이 내 권리냐, 국가 권리냐, 내 의무냐. 사형집행을 받아야 될 것이 내 의무냐. 반대한다고 해서 이걸 바꿀 수 있느냐. 법을 갖고는 못 바꾼단 말이에요. 법으로는. 왜냐하면 최하 수준이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게 있잖아. 마지막에 나는 어느 근거를 해서 이 대해서 내가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요 7개 다 이야기하고 나서 나타낼 내용이라 이거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쟁을 수행하는데, 전쟁을 국가의 명령으로 전쟁에 나가라. 전쟁에 나가면요, 내 존재가 다시 전쟁 없는 상황으로 되돌릴 수 있을 때 내가 존재할 수 있는지 안 하는지 장담 못합니다. 근데 국가는 명령을 하거든. 명령이다. 위에 사람의 명령이다. 나가라. 총알이 쏟아진다. 포탄이 떨어진다. 분명히 그거는 참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가라. 그래서 적과 더불어서 싸우라. 그리고 그것도 단순하게 우리나라 국방이라, 자기가 속해 있는 국방이라 하는 거기서만 속해갖고 나가라 하면은 그거는 국방이 없으니까 국가를 지켜야 되니까 나간다. 그렇게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수용하는 게 있지만은 외국의 일인데, 우리나라의 일이 아닌데, 외국의 어떤 치안을 유지한다, 안 그러면 어떤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서로 간에 조약에 의해서 파견한다, 이럴 적에, 그 전쟁 수행의 의무, 이것을 내 권리로 봐야 되느냐, 내 의무로 봐야 되느냐, 거기서 내가 죽었을 적에, 국가의 어떤 국방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되는, 이 전쟁 명령이 아니니까, 또 다르단 말이에요. 죽게 되는 그것이 국가의 권리 앞에 내가 순수하게 의무하는 그 내용에서만 이게 국한되느냐. 설명이 어렵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 체하법이니까, 국가법이라는 게 체하법이기 때문에 그 상위에 있는 법하고 조율이 안 돼 있는 이 우리나라 국가법이기 때문에 각 나라 국가법이 다 그래요. 최상위에 있는 법하고 어떤 것도 연결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갖고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요, 답이 없는 거예요. 대개 나라 사람들이, 대개 국가가 법에 대해서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해요. 논리가 안 돼요. 논리성이 없다니까. 답변할 수 있는 논리성이 없어요. 그러므로 노동시장,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을 하는 사람이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법에 대한 자세를 가질 때는 요 내용, 내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분명히요, 언급을 하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국가와 더불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되지?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아까 법을 이야기할 때라도, 법을 갖고 할 때도 법에, 어떤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범법하는 수도 있지만은 국가 법하고 내가하고 가는 방향이 다를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구속이 되고 사형언도 받는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현재의 국가가 내가 인정하는 국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36년간 이제 전혀 다른 어떤 그 법으로 우리 국민이라는 그 속에서 작용을 할 때 그것을 반대하던 사람들, 그 내용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 있단 말이야. 전쟁 수행이라는 이 내용하고 연결하면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국도 있지만 자국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이게 타국까지 파송해갖고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의 본토에 대해서 전혀 어떤 관계가 없는 그런 그 나라에 본토하고는 관계없는 나라가고 파국해갖고 대한민국에 와서도 지금 전쟁 수행을 하고 있는 북한하고 한국하고 대치 상태에 있는데 그게 지금 미국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고, 우리나라뿐이에요. 저 각국 강국마다 미국의 군인들이 파송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죽는 예가요 굉장히 많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있지만은 우리는 이제 표가 잘 안 나지만은 저기 뭐 참 이라크나 파키스탄 지역인가 어디 지금 그 한참 지금 전투 상황에 들어있는 그런 나라들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그런 걸 우리는요 남의 나라라고 나는 아니다 하고는 있을 일이 아니라 나도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 이 노동시장 개입하는 사람들에게서 법하고 이 관계가 있다. 내가 지금 노동법에만 관계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일반적인 전체 법 앞에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이냐 그 내용에서 내 존재에 대한 거 관계되어지는 이런 내용의 주제를 우리는 고려를 해봐야 된다. 세 번째, 이제 노동시장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죠. 내가 속해 있는 회사가 아니면은 참 국가라도 좋아요. 전쟁이 아닌데 위험 업무라 위험 업무. 예를 들어서 그 소방서 같은 경우 소방관이나 안 그러면 경찰관 범죄자하고 이렇게 다투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 소방 화재 소방 현장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분명히 그거는 죽을 수 있는 요소가 예를 들어서 인화물질의 액이 분명히 있는데 불 끄러 들어가는데 그게 불이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불을 끌려고 하는 그 접근을 누가 하겠어요? 불은 꺼야 되는데 누가 불 끄는 그 화기를 갖다 대야 용기를 갖다 대야 그게 불이 꺼지는데 가만히 놔두면 여러 사람이 사고를 당하는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데 정작 그 개인에게는요 위험 요소가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전쟁이 아니라 이거는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여러 요소예요. 이런 일을 누가 맡아야 돼요. 죽을 수 있지만 맡아야 돼요. 그 안타깝고 안쓰러운 거는 저는 이거는 그 소방서도 있지만 또 경찰도 있지만요. 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참 새벽에 그 좀 차를 몰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 딱 잠자고 있을 적에 그 쓰레기 거두는 수거하는 사람들 먹고 낮에 먹고 실컷 버려가지고 전부 다 오물통에 연한 거 그거 새벽마다 걷어다니는 차가 있거든. 뭐 참 새벽은 뭐 얼마나 그 엉성해요. 어스름한 데다가 그것도 뭐 빨리 해야 수거되거든요. 그 하는 사람들 그 차하고 같이 뛴다니까 차하고 도보하고 차 속도에다 맞추려고 막 뛴다니까. 그래갖고 만나면 얹고 하는데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많아요. 그보단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이 드는 사람들이 못 따라가면 막 사고 생기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한 거는 참 안쓰러운 건 뭐냐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야 우리나라 같으면 저런 걸 할 사람이 있겠나 싶은 행위. 지난번에 일본에 쓰나미 일본에 그 쓰나미 왔을 적에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붕괴 상황이 들어갔거든요. 폭발은 안 됐지만은. 근데 붕괴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자동으로 그걸 제어를 해야 될 장치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근데 그건 사람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 회의를 잠깐 저 텔레비전에 잠깐 비춰보는데 그때 총리가 아베 총리인가 누가 내려와가지고 안 그러면 저 발전소 그 사장이 그 회사 사장이 직원에게 죽을 각오하고 들어가라. 죽기로 각오하고 들어가라는 게 명령을 내리는. 들어가야 그 사람이 들어가야 다른 사람이 안전한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그런 일이 안 당할 것 같아요. 내한테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노동시장 앞에. 삼성전자라고 뭐 좋아하지만요. 삼성전자가 저만큼 클 때는요. 삼성전자의 그 공정 중에서 위험이 있는 공정.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그런 걸 못하는 거죠.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그런 걸 묵묵히
감당했던, 여러 어떤 발병했던 산재로서 나타나지만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회적인 요소가 있는, 사회적 문제 요소가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분명히 있다 하는 거는 좀 미안하지만은, 당사자한테는 좀 미안하지만은, 그런 요소가 이 감지가 된단 말이에요. 아, 저런 게 있겠다. 저런 게 있으니까 삼성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는 못 만들지만은 우리나라를 만드는 게 있겠다. 그러니까 다른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은, 삼성이 욕을 듣더라도 국민들 대부분은 GDP가 높아가지고 나름대로 좀 위세를 부리는 이런 환경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노동시장 개입에 개인이 이런 부분에 다 해당되는 요소라. 그러니까 여기부터 아까부터 사형제도라든지 전쟁에 어떤 수행할 때 내 존재하고 이 기본적으로 같이 돌아가는 거거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죠. 지금 네 번째로 갖고 이야기하면 낙태 문제가 있어요. 낙태 문제. 산하 제한이에요. 이 국가명령하고 관계되는 거죠. 위에서 명령. 내가 존재를 해야 돼. 나는 존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내가 존재되는 건데,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국가의 법에 의해서 내 존재를 거부당하는, 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산하 제한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한번 보는 거죠. 이제 그 우리 때에서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에 있었던 아주 우리 국가가 막 인구는 그때 베이비 붐을 통해서 우리 때가 나이가 인구수가 굉장히 많다가 그 산하 제한 때문에 인구수가 확 줄기 시작한 하나의 큰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동향이죠. 지금 국가는 지금 현재 그 산하 제한 정책을 그때 썼기 때문에 그 여파를 했고, 이제는 산하 제한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아이 없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애를 출생을 하지 않는 여기 어떤 유행을 지금 타게 되는 거죠. 하나의 큰 어떤 꺾어버린 거예요. 그때 1970년 80년대 이쯤에 1970년 80년 이때 제가 산하 제한이라고 하는 요소가 막 나왔던 거예요. 나라는 막 산업혁명 막 일어나서, 산업 부흥은 일어나는데 인력은 막 필요한데 저 밑에 인구가 그 당시에 생각보다 우리가 불안하게 여겨가지고 산하 제한 정책을 쓴 거예요. 그때는 아이를 한 사람만 두자 이랬던 거예요. 갑자기 아이를 한 사람 둬가지고 막 혼란이 아주 험하게 심했죠. 그래갖고 겨우 2사람까지 했는데 지금은 뭐 낳는 대로 막 국가에서 막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안 나으니까 지금은. 이런 내용의 경우를 당하면은 존재에 대해서 개인의 존재가 국가가 이 마음대로 이걸 참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국가에 걸리냐? 개인의 그 존재에 대해서 존재에 대한 어떤 개인에 대한 이것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느냐? 또 그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관계된 사람들은 이것이 도대체 국가에다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어떨 내용이냐? 어떻게 봐야 되냐? 어떻게? 이 국가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취약한지, 얼마나 이게 참 힘이 없는 건지, 너무너무 참 그 얕은 거예요. 얕단 말이야. 집행하는 것이 물살이 계속 가서 끊임없이 정당성을 가지고 어떤 타당성이 끝까지 나타내야 되는데 시대마다 그 타당성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법 자체가 얼마나 많이 혼란스러웠는지 그걸 우리가 지금 실제로 보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국가법을 해서 사람의 인구수를 많이 나락한다고 해서 그게 바른 말이고 국가가 법으로 작게 나라한다고 해서 그게 국가가 바른 법이냐? 존재에 대해서 어떤 이거는 국가법과 관계가 있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이걸 갖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는 국가가 그러면 많이 낳는 사람한테 보상을 많이 해주는 이것이 타당하냐? 요거까지 봐야 되는 거죠. 아이를 많이 가진 사람이 지금 국가에서 많이 보상을 해주는데 그것이 과연 개인의 존재와 더불어서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느냐? 이런 얘기. 도대체 생명이라는 건, 존재라는 건 누가 부여했는데, 어떻게 해서 국가가 많이 있다고 해서 그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국가의 권리냐? 국가의 의무냐? 왜 국가만 그걸 짊어져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감으로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가 다섯 번째 보는 것은, 의료 분야가 의료 분야. 지금 그 이제 법으로 좀 통과됐습니다. 지금 시행을 지금 그거 부분이 있는 거요. 안락사라는 게 안락사. 우리나라에 이제 안락사가 들어옵니다. 지금은 그 예비 단계로 지금 분명히 그 어떤 일정한 지금 병원에서는 일정 기간을 두고 요때 시범으로 해보자. 시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 시범 기간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할 거 그런 걸 정리하는 거예요. 시범해보고 안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미 하는 걸 돼 있는데 한꺼번에 다 이래 풀어놔버리면 문제가 나는 것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날 것에 대해서 전체로 확산했을 적에 이걸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지금 기간을 가지는데 그게 시범 기간이거든. 그러니까 안락사가 지금 이제는 남은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안락사를 당하는 일이 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해당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안락사에 대해서. 그럼 안락사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안락사와 더불어서 또 한편 이미 시행되어 왔던 장기 기정도 있잖아요. 장기 기정. 안락사 시행 이전에 안락사와 비슷한 내용으로 장기 기정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그 어떤 그 의미를 두고 어쩌면 금기가 있는 그런 내용이죠. 안락사 되기 전에. 장기 기정을 통해서 좀 어쩌면 안락사라고 하는 제도의 어떤 어떤 사회적인 제도이기도 한데 이 장기 기정 제도가 있어요. 그 내사 상태로 된 사람에 한해서 내사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보호자가 평소에 그 유지를 따라서 그 해당되는 당사자에 해당되는 유지를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보호자가 결정을 해서 장기 기정하게 되면 이제 완전히 시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 안락사는 그게 아니거든. 뭐 장기 기정하고 이런 건 어떤 금지가 있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이거는 지금 살아있느냐 죽느냐 부분에서 지금 기로에 갈려 있는 거란 말이야. 고통을 참 얼마나 더 덜어주느냐 요 문제를 갖고 있거든. 그러면 요 문제를 갖고 있을 적에 국가 안락사 제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고민하는 내한 개인이면서 그럼 상대가 사회한 존재에 대해서 어느 게 고통스럽다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하고 존재 문제하고 이거 고민 안 하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하고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이 부분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도대체 안락사를 결정을 내가 해야 되는데 국가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내가 보호자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의 생명을 내가 분명히 끊어야 되는 결정해야 될 요소에 나는 어떤 권리가 있느냐. 존재와 더불어서 국가법이 부여한다고 해서 국가법에 의존해서 내가 안락사를 결정할 권리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이거는 지금 앞에 지금 이제 5가지 이거 안락사가 5가지인데 전체가 준비를 해놔야 돼. 하나하나 그냥 뭐 대충 해갖고는 안 되는 문제잖아. 그 여기 법하고 관계된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로 들어가면은 저는 요거 부분을 이 동성결혼이라 하는 내용을 한번 다루는 거예요. 동성결혼을 전 세계에서 어떤 뭐 경찰 국가를 하는 미국에서 이거는 이제 합헌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 여파가 대한민국에 오지 말라는 법이 아니거든요.
동성 결혼에 대한 합헌 쪽으로 우리가 국회에다 지금 법을 지금 올리려고 단체가 있어요. 이런 법을. 우리나라도 동성 결혼을 인정하자 하는 거예요. 현재 법이 이제 국가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통과만 되면 이것이 합헌으로 돼버리면 우리 사회가 어찌 될까? 안락사가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어땠는데 안락사 결정됐을 때는 어떻게 됐다. 또 그러면은 낙태 같은 것도 했는데 상황이 어찌 됐더라. 지금은 되돌릴 수 없는 법이라는 것 하나의 사회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 뒤에 지금하고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동성 결혼을 결정하는 순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지는요, 결정한 사람들은 몰라요. 그것이 다른 나라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 것 같다. 마치 유행처럼 하는데 그 뒤에 나타날 그 내용이 앞에 지금 현재 그 결정하기 전과 결정 후가 얼마나 다를지를 예측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낙태에서 나타난 거고, 지금 안락사가 지금 그런 형태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 더 동성 결혼까지 이제 들어와야 되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특히 다른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가진 자들은 낙태도 분명히 낙태도 참 산하지 않은 법, 그것도 분명히 그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지금 현재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있는지 바로 현장 자체에 지금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요. 나타나요. 안락사 이것도 지금 현재 노동시장 개입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지금 어떤 요 정책이거든. 국가가 자꾸 고령화로 가고 노동시장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노동력 자체가 이 고령화에 대한 어떤 지원 장치가 한계성이 있는데 이게 어떤 국가법으로 보다 좀 덜어주려고 짐을 덜어주려고 하는 요소가 없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뭐 안락사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지금처럼 나가면 되는데, 지금 고령화 시대로 들어가면서 우리 지금 현재 그 보험제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이 고령화에서 영향을 많이 받거든. 여기 하나의 돌파가 되니까, 어떤 그 피난처처럼, 피난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하나의, 어떤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니까 지금 안락사 제도가 국가로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온단 말이야. 그런데 바로 이런 지경에 노동시장 입장에서 합헌 결정이라는 것은 반대요, 반대. 전혀 반대란 말이야. 출산이 안 되는 쪽으로, 노동력이 더 저하되는 쪽으로 지금 이게 법이 나온단 말이야. 노동시장에서의 중요한 것은 노동력이 노동력. 노동력 자체에서 낙태라고 하는, 낙태라는 이 참 뭐예요? 산하 제한. 이 법. 그 영향 때문에 산하 제한을 했기 때문에 우리 노동시장이 굉장히 축소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애를 많이 키우라고 하면 법으로 좀 밀어주고 있는 요소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합헌은, 동성 결혼 합헌은 동성이 되면은 아이를 어떻게 낳아요? 동성 결혼이 되면 이게 합헌이 되었고 니나 내나 전부 다 동성끼리 결혼해버리면 가정이라는 이 내용은 기존에 있는 아이를 뺏어먹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낙태를 해서 아이가 없으니까 합헌해갖고 나는 서로 동성이다. 근데 가정에 아이가 있으면은 뭐 지원이 된다. 그게 이제 발달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막 이곳저곳 입양은 잔뜩 샜는데 입양에 한계가 오지, 한계가. 아무리 뭐 입양하려고 그 동성결혼 할 사람도 없고, 또 동성결혼 한 사람들이 입양해갖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이라 보장이 안 되죠. 그것만 채가지고 동성결혼 한 사람들인데, 다음 세대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근데 이런 것이 국가법으로 결정이 되어서 집행이 될 때 나는 어떤 자리에 있게 되느냐.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다행스럽게 아직 안 돼 있는데, 여기서 내가 해야 될 행동도 분명히 요구되죠.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노동시장의
노동시장, 교회, 노동시장 개입의 입장에서 보면요. 동성결혼 합헌은 철저하게 끝까지 이거는 반대해야 돼. 요소인 건 분명 반대 방향이 있다. 동성결혼 합헌과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전혀 반대요. 전혀 반대요. 다른 어떤 개인의 인권이 그래갖고 남녀 간의 결혼 문제, 이 결혼관,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니까 어떤 그 개인의 인권 때문에 보장해야 된다. 이런 취지하고 노동시장 입장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 동성결혼 합헌에 대해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교회의 입장이 지금 여기서 밝히는 거예요.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죠.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또 사람이 개인마다 피할 수 없는 내용은 사건, 사고. 그로 인해서 죽잖아요. 국가법으로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국가법이 구체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 가지고 있는데 단순하게 사건, 사고만 되는 게 아니라 사건, 사고로 인해서 거기서 보상 문제가 돼가지고 국가가 개입을 한다. 이 부분. 사건이나 사고로 생긴 부분을 국가가 배상해야 될 이런 부분에 이걸 개인이 분명한 자리를, 이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건, 사고 나는 것조차 국가는 법은 있어요. 이런 법을 이렇게 해서 적용해라, 저렇게 해서 보상은 어떻게 해라,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하는 거 다 돼 있어요. 근데 당사자가, 그 피해 당사자, 즉 말하면 살아있는 보호자가 국가에 보상을 요구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또 내 문제가 될 수 있는 내 문제. 그럴 때 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자세냐. 7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마지막에 이제 한 문제, 요거는 전체를 포괄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 내는 걸 꼭 앞에 7가지 문제를 다 정리해야 될 요소가 있어요. 개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입장이나 다른 여러 가지 입장으로, 지금 오늘도 텔레비전 한 사람 자살의 문제 갖고 나왔는데, 개인이 자살했다. 이 개인에게 어느 누가 개인의 어떤 권리 문제로, 그것보다 개인의 의무 문제로 접근해가지고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법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어떤 것도 적용하지 못하는 국가법의 한계가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 나는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법도 적용하지 못하는, 분명히 자살의 죄는 법을 갖고 분명히 제재하던 한 사람인데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국가법이 적용하지 못한다. 그럼 이 문제를 갖고 앞에 있던 7가지 문제 전체로 봐야 돼요. 개인의 법이라는 건, 지금 법이라는 것은 국가가 개인이 살아있는 동안만 적용되는 법이 분명한데, 자살 문제가 들어가 버리면은 개인이 자살한 이 문제를 국가가 타치하지 못한데, 그러면 그 개인을 잘했다 해야 되냐, 못했다 해야 되냐? 누가 판단을 하냐, 누가? 노동시장 개입에 대한 사람들에서, 교회 노동시장 개입에 대한 하는, 이게 적용한 사람들에서요. 이 부분은 아주 철저해야 돼요, 철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 노동시장 개입에 하는 이 자체가 지금 삶의 질에 대한 이 아주 근본적으로 어떤 향상시키고 개선시킨다 하는 이 요소가 있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참여하는 자들이 분명한 자기에 대한 이론이나 자기에 대한 어떤 입장을 분명히 나타내야 돼요. 자살자에 대한 노동시장 개입, 교회 노동시장 개입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세는 철저하게 자살은요, 부정적으로 봐야 돼요, 부정적으로. 어떤 이유로더라도 부정적으로. 왜 그러느냐, 왜? 내가 책임이 아닌데, 내 개인도 아니고 죽은 사람인데, 나도 관계없는데, 왜 우리는 거기서 부정적으로 봐야 되느냐? 바로 내가 한 사람 살아있는 내가,
존재는 되어 있지만은 국가라는 것하고 내가 관계는 세금을 내고 해서 법으로서 이 결속이 되어 있지만요. 결국에는 국가도 개인도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에는요. 다 같은 똑같은 거예요. 개인에게도 자살이라는 것이 허용 안 되고 분명히 죽는 일은 분명한데 개인에게 자살이 허용되고 국가도 자살하는 사람에서 아무 무방비로 아무런 어떤 조치를 하지 없는 그 한계성이 있듯이 그런 사람들이 개인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에도 개인도 주인은 바로 만드신 하나님, 창조자는 국가라고는 단위를 이만큼 허락한 것, 그것 자체를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는 분, 내 한 사람도 어느 기간 동안 존재되어지는 것에서 삶의 위험성이, 아까도 말했지만 삶의 위경이, 위험에 대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는 이 분명한 개인의 위치가 있지만 그 삶의 환경에서 일정한 범위를 두고 계속해서 내하고 관계를 있는 모든 인간과 관계를 있는 그분이 바로 인간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말을 해서 하나님이지만 쉬운 내용은 아니거든.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런 인간의 존재가 그 어마어마한 존재, 그걸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 교회 노동시장 개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법에 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